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1강 시간으로서 10. 개발행위의 허가 등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개발행위의 허가,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3.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발행위의 허가, 여덟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 및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군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몇 년 이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제 5개가 나오는데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두 번째의 경우, 제한하는 지역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미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이런 것들이 크게 오염되거나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어떤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5가지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또는 제한 지역 또는 제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바로 1회 그리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만 여기서 3번에서부터 5번, 3번에서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1회에 하나요. 자, 여기는 또 별도로 1회에 하나요. 2년 이내의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제한 기간을 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두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최대로 3년까지 제한을 둘 수 있는 거고요, 기간을.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연장 2년, 최대하면 또 2년이니까 3년 더하기 2년으로 여기 3번, 4번, 5번은 총 5년까지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 제한 지역 및 제한 기간,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 및 제한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한이 되죠, 제한.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자,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이 도시기억시설이 아닌 것들, 아닌 건축물. 자, 아닌 건축물은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은 당연히 허가해야죠. 아닌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이 부지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설치되지 아니한. 자, 설치되지 아니한 그러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곳의 개발행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자, 결정을 한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도 아니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제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자, 포함되지 아니했어.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거야.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가하는데 첫 번째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죠. 예, 지장이 없는 공작물. 예,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러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행위 하더라도 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이렇게 허가를 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된 경우에는 그 시행이 되기로 한 그 예정일에 몇 개월 전? 예,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 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야, 그렇죠. 사업을 다시 시행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행위 허가 10번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기속입니다. 공공시설이 어떻게 누구에게 갈 것인가 기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가 있고, 자, 허가받은 자가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기속됩니다.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기속이 됩니다. 역시 여기도 관리청에 무상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게 행정청이 허가받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행정청에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기속이 됩니다. 행정청에. 자, 허가받은 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 가능합니다. 무상양도. 다 설치 비용, 비용 범위 내죠.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 가능한 겁니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귀속이 되는가? 그 귀속 시기는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의 종류 등을 이건 통지한 날입니다. 통지한 날. 자, 그리고 허가받은 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귀속 시기는 준공검사 받은 날이에요. 준공검사 받은 날. 준공검사에. 자, 이렇게 공공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지금 우리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먼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정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려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밀도 빡빡하기 때문에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보면 첫째, 지정권자. 자, 이 구역을 누가 지정을 하는가? 지정권자는 바로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가? 지정 대상 지역. 크게 5가지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 그래서 첫 번째 기억.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자,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 두 번째,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그래서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자, 세 번째, 디귿.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자, 수도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네 번째, 리을.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 발생량.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미음.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효과,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용적률에
최대 한도의 50%를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강화하여 적용. 건폐율은 해당 없고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강화해서 적용하니까. 자,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두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기반 시설이 새로 설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이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자, 지정 대상 지역.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최소 얼마 이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래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지역이냐, 국토법 등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를 제한할 때는 문제가 없죠. 개발을 제한을 하니까, 개발을 안 하니까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완화돼요. 완화. 개발한다는 얘기죠. 완화되거나 또 해제.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개발이 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비단시설 부담하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은 국토법 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역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디귿.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네 번째, 리을.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역시 20%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죠. 지정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지정. 이거는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물론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만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비용. 자, 이거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설치비용. 이 설치비용 누가 부과할 것인가? 부과 대상. 자, 설치비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첫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걸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로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뜻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하냐?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지.
지정 대상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다음이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녹관 농자 중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나. 무질서한 개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게 예상되거나 예상되거나. 두 번째,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죠.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번째,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항상 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많아지니까 개발 성장 관리 계획으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제 그 밖의 지역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했으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정의 효과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폐율. 자, 건폐율을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건폐율 완화 적용.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역시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먼저 건폐율 완화 적용을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업, 이제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고요. 니은,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이런 경우는 30% 이하로 이하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용적률에 대한 완화 적용인데,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타당성, 그러면 5년이죠. 5년.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1강 시간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등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뒷부분과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3.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